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이러다간 300년 내려온 홍씨 가문이 대가 끊기고 말겠구먼. 조용한 안채에 늙은 판서의 한숨만 쌓였습니다. 판서 어른,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씨바지라도 들이셔야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홍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체면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조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문이 끊긴다면 그는 어떤 얼굴로 사당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홍 판서 댁은 3대째 호조 판서를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재물은 산처럼 쌓였고 권세는 한양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넓은 집안에는 아이 웃음소리 대신 긴 한숨만 맴돌았습니다. 홍 판서에게는 딸만 넷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또한 모두 딸뿐이었습니다. 홍 씨 일가를 통틀어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일가의 어른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차는 식었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홍 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면은 이미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지를 드리겠소. 그 결정이 이 집안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갈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 여인이 홍 판서 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설매라 했지요. 얼굴은 그리 곱지 않았으나 몸매가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순종적이었습니다. 홍 판서가 설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들만 낳아주면 후하게 대접하겠다. 하지만 내 신부는 씨바지일 뿐이니 분수를 잊지 말거라. 예, 판서 어른. 설매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떨렸지요. 본부인 안씨가 설매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씨바지 주제에 감히 안치에 발을 들일 생각은 말거라. 내 방은 헛간 옆 골방이다. 밥도 하인들과 함께 먹고 함부로 나를 쳐다보지도 마라. 예, 마님. 설매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설매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요. 마치 사냥감 앞에 선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듯 그렇게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설매의 삶은 그날부터 지옥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일까지 도맡았지요. 하인들조차 안쓰럽다 눈길을 돌릴 만큼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만 주었는데 그나마도 쉰 밥에 된장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본부인 안씨는 설매를 보기만 하면 매로 때렸습니다. 동작이 느리다. 눈을 함부로 들지 마라. 씨바지 주제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빗자루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설매의 몸은 금세 멍투성이가 되었지요. 홍 판서의 딸들도 설매를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더러운 씨바지 몸이 닿아 내 비단신이 더러워졌다며 설매의 손등을 밟고 키득거렸습니다. 설매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척했지요. 속으로는 하나하나 숫자를 세며 기억했습니다. 밤이면 골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지요. 다만 그 밤들이 지나갈수록 설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애초에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설화. 20년 전 홍 판서의 추악한 모략으로 멸문당한 이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역적 이씨 집안을 토벌하라. 관군들이 몰려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한 홍 판서의 칼날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어머니는 어린 오빠의 눈을 가린 채 거대한 불길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 붉은 불길은 설화의 눈동자에 박혀 20년간 꺼지지 않았지요. 겨우 3살이었던 설화는 유모의 품에 안겨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기왓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연기가 목을 태웠습니다. 유모는 설화를 데리고 한양을 벗어나 백정 마을로 숨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백정들은 양반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아이 하나쯤 숨겨주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지요. 설화는 그곳에서 자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짐승의 뼈를 발라내며 홍판서의 목숨을 떠올렸고 밤에는 약방 노인에게 독초를 빻으며 그 집안의 숨통을 끊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았습니다. 훗날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몸을 사리게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할 때가 왔습니다. 홍판서가 대를 이을 씨바지를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설화는 이름을 설매로 바꾸고 스스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수의 집에 들어가 원수의 씨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그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홍판서가 설매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설매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판서 어른. 밤이 되자 설매는 홍판서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설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복수의 한 과정일 뿐이다. 참아라. 설화야.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홍판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 밤 아들을 점지해 주마. 홍판서가 설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설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해 전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이 지금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설매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설매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백정 마을에서 함께 복수를 다짐했던 그 사람의 씨가 이미 자신의 배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이 집안을 무너뜨릴 첫 번째 칼날이 될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나자 설매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지요. 본부인 안 씨가 설매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냐? 설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본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설매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의 기호입니다. 아이를 뵌 지 석 달쯤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본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홍판서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지요. 영감, 씨바지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홍판서는 평소의 위엄도 잊은 채 껄껄 웃었습니다. 내 씨로구나. 300년 하늘 풀 귀한 씨야. 홍판서가 설매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가문을 도륙할 도끼를 쥔 손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의원을 다시 불러라. 설매에게 좋은 약을 지어주고 방도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거라. 설매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 옆 골방에서 행랑채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고 밥상에도 고기와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본부인 안 씨는 입술을 깨물며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곱게 보지 않았지만 뱃속 아이만큼은 소중히 여겼지요. 몸조리 잘하거라.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설매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홍판서 일가가 기뻐할수록 훗날 그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설매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아이야. 이 집안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날이 될 테니. 10달이 지나고 설매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마님, 배가 아픕니다. 본부인이 황급히 산파를 불렀습니다. 설매는 산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산파의 외침에 홍판서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대째 끊어졌던 대가 이어진 것이지요. 홍판서는 사당에 달려가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드디어 대를 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술과 떡을 나눠주고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 잔치를 벌였지요.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설매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부인 안씨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설매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도 씨바지 주제에 어미 행세는 꿈도 꾸지 마라. 설매가 피 맺힌 입술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안 돼. 더러운 씨바지 손이 내 아들을 더럽힌다고. 본부인은 아기를 안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설매의 눈에 맺혔던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핏빛 살기만이 가득 찼지요. 밤이 되자 설매는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건너편 방에서 본부인이 아기를 재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매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끔찍이 아껴라. 소중히 여길수록 잃었을 때 고통도 커질 테니까. 이제 첫 번째 칼날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홍판서 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언제나 가장 평온한 밤에 시작된다는 것을. 아이가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홍판서의 첫째 딸 매화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는 깊은 밤이었지요. 그때 설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혼자 물을 기르시는군요. 매화가 설매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씨바지 주제에 말을 걸어? 아들 하나 낳았다고 기고만장하구나. 설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아씨께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아씨께서 저를 밀쳐 물에 빠뜨렸던 일을요. 매화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랬나?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늘 그 빚을 갚아드리려고요. 매화가 비웃음을 터뜨리려는 찰나 설매의 손이 매화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숨을 들이켜지 못한 매화가 휘청이자 설매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를 우물 속으로 쳐박았습니다.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물이 튀는 소리가 컥컥 울렸지요. 설매는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설매는 우물가에 한참을 더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우물에서 매화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관가에서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끄러운 우물 테두리 탓에 발을 헛디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하인들은 그날 밤 우물가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홍판서는 통곡했고 본부인은 기절했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딸을 잃은 슬픔이 집안을 덮었습니다. 설매만이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이 집안은 아직도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 첫째 딸의 장례를 치른 후 본부인 안씨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설매가 본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가 약을 다려 드리겠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시려면 몸조리를 하셔야지요. 본부인은 설매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무슨 약을. 하지만 기력이 없어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설매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기력을 돋우는 약재들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몰래 독초 가루를 티나지 않을 만큼 섞었지요. 백정마을 약방 노인에게 배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초였습니다. 마님,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설매가 약사발을 들고 본부인 방으로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을 건넸지요. 본부인은 쓴 얼굴로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맛이 쓰구나. 좋은 약은 원래 입에 쓴 법이지요, 마님. 설매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부터 설매는 매일 본부인에게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본부인도 점차 설매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주니 고맙구나. 마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부인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수척해졌지요. 며칠 후 본부인의 손톱 끝은 푸르스름하게 죽어갔고 숨을 내쉴 때마다 비릿한 냄새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홍 판서는 아픈 아내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아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설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역시 아들을 낳은 이가 복덩이야. 아들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본부인 방에서는 기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설매는 골방에 숨겨둔 독초 주머니를 꺼내 보았다가 다시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파멸이 약사발 하나에 담겨 매일 본부인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부인의 병이 깊어지면서 집안 살림은 자연스레 설매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홍 판서가 설매를 불렀습니다. 안방마님이 병석에 누웠으니 이제 내가 집안일을 돌보거라. 하인들도 내 말을 따르게 하겠다. 황송하옵니다. 판서 어른. 설매는 이제 씨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이지요. 하인들은 설매에게 고개를 숙였고 식사 준비부터 제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설매가 관장했습니다. 홍 판서는 아들을 보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컸구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야겠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홍 판서는 날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들을 안고 절을 올렸지요. 조상님, 드디어 대를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홍씨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첫째 딸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아들이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홍 판서는 설매를 측실로 정식으로 들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안의 첩이다. 아들을 낳았으니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지. 하인들이 설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설매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구나.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들의 돌잔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지요. 온 집안이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홍 판서는 친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마을 유지들도 불렀습니다. 300년 가문의 대를 이은 경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설매는 잔치 준비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음식 준비, 손님 접대, 그리고 특별한 재료들을 은밀히 준비했지요. 잔치 준비를 돕던 둘째 딸은 설매의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가 죽은 뒤로 설매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설매는 그런 그녀에게 매일 밤 정신을 맑게 해준다며 향을 피워주었습니다. 밤이면 설매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아, 내가 돌잡이로 무엇을 잡든 그것은 홍씨 가문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다. 본부인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돌잔치만큼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매야, 내가 그날은 꼭 일어나 잔치를 볼 수 있게 해다오.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가 특별한 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설매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설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판서 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멸은 늘 가장 완벽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돌잔치를 보름 앞둔 어느 밤. 언니다. 언니가 나타났어. 안채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판서의 둘째 딸이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허공을 보며 계속 비명을 질렀지요. 저기 언니가 있어. 온몸이 물에 젖어서 눈이 뒤집힌 채로 나를 보고 있어. 우물 속 흙탕물을 입으로 뱉어내며 나보고 들어오래. 홍판서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질척거리는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와요. 언니가 저를 데려가려고. 둘째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충격 때문인 듯하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설매가 매일 밤 피워준 향이었지요. 그 향 속에는 약방 노인에게 배운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딸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귀신을 보았다며 비명을 질렀고 낮에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그때 너를 놀렸어. 미안해. 설매는 둘째 딸 방에 들어가 향을 피웠습니다. 아씨, 이 향은 정신을 맑게 해준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고마워. 둘째 딸은 설매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을 맡을수록 환각은 더욱 심해졌지요. 어느 날 밤, 둘째 딸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언니가 나를 부른다. 우물로 가라고 해. 하인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둘째 딸은 힘이 장사처럼 세졌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나오는 힘이었지요. 놔줘. 언니가 기다린다고. 둘째 딸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물이 튀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둘째 딸을 건져 올렸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홍판서는 딸들의 시신 앞에서도 아들을 품에 꼭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문의 희망이다. 딸 자식들은 액바지로 간 것이니 잔치를 크게 열어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 본부인도 기절했고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매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제가 그렇게 향을 피워드렸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가장 열심히 둘째 딸을 돌봤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인들끼리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이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 아들을 낳은 뒤로 딸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 홍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돌잔치는 예정대로 치른다. 설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향은 다시 피워졌습니다.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홍판서의 동생 홍참봉이 자택에서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홍참봉 댁에 불이 났습니다. 홍판서가 급히 동생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홍참봉의 시신이 발견되었지요. 술에 취해 자다가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관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설매가 홍참봉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홍참봉은 형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지요. 20년 전 이씨 가문을 멸문시킬 때도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설매는 홍참봉이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밖에서 단단히 잠갔지요. 당신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우리 집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것을요. 촛불 하나가 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의 일은 불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설매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비명을 자장가처럼 감상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20년 전의 불꽃이 아닌 복수를 마친 뒤에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지요. 제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홍 판서는 동생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딸 둘에 이어 동생까지. 정말 이 집안의 저주가 내린 것인가?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홍 판서는 아들 방 문 앞에서 흐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설매는 홍 판서를 위로했습니다. 판서 어른,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부정을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이 저주도 풀릴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잔치를 더욱 크게 열어야겠어. 홍 판서는 설매의 말을 믿었습니다. 설매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했지요. 홍 판서 댁에는 이제 딸이 둘만 남았습니다. 셋째와 넷째였지요. 그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설매 마님, 저희도 언니들처럼 죽는 것 아닐까요? 설매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씨들. 잔치날에는 다 끝날 테니까요. 그 말이 안심을 주는 것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설매는 골방에서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를 향해 설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 판서 댁에는 초대 장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사흘 앞두고 본부인 안 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님, 힘을 내십시오. 돌잔치만 보시면 됩니다. 설매가 또다시 약을 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은 약사발을 받으며 설매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설매야,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마님? 내가 온 뒤로 집안에 이상한 일만 생기는구나. 본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의심이 피어올랐지요. 설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정성껏 돌보지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아니야. 뭔가 이상해. 본부인이 약사발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사발은 그대로 손에 들려 있었지요. 설매가 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사발을 본부인의 입으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마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싫다고. 하지만 약은 이미 본부인의 입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본부인이 설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지요. 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설매가 본부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당신네가 멸문시킨 이씨 가문의 딸입니다. 제 본명은 이설화라고 하지요. 본부인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여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차마 뱉지 못한 피 섞인 신음이 끓어올랐지요. 뭐라고? 지금까지 이 집안에 일어난 일들, 우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매는 본부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신 그 약에는 마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할 가장 진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인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천대하던 씨바지가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바로 눈앞의 여자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절망으로 먼저 터져버린 듯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마님. 당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의 돌잔치 날, 당신의 남편도 곧 따라갈 테니까요. 본부인의 몸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입가에는 피거품이 배어 나와 있었지요. 설매는 본부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본부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홍 판서는 아들 방문 앞에서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이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서둘러 떠났구려.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잔치를 열 수 있겠어. 설매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홍 판서 댁은 상복을 벗고 잔치 옷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딸은 두려움에 떨며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조용히 해. 내일 잔치만 지나면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셋째 딸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 언니, 괜찮아. 셋째 딸은 심한 복통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지요. 입가에는 녹색 거품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넷째 딸의 비명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씨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셋째 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독버섯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에 섞여 있었던 듯하옵니다. 홍 판서가 부엌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이미 증거를 모두 없앴기 때문이었지요. 설매는 셋째 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못 준비한 모양입니다. 홍 판서는 설매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지요. 그는 설매의 옷자락에 묻은 약재 향도, 손톱 밑의 흙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저주 때문이야. 넷째 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죽는 건가요? 아니다. 내일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이 저주를 끊어버리마. 홍 판서는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딸들이 줄줄이 죽고 아내까지 잃었지만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집념뿐이었지요. 셋째 딸의 시신을 급히 뒷방으로 옮겼습니다. 내일 잔치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지요. 마당에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채 가시지 않은 상갓집의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설매는 아이를 곱게 단장시켰습니다. 화려한 돌복을 입히고 돌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우리 아들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 집안 300년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마을 유지들, 관가의 높은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고개를 가웃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집안 최근에 불상사가 많았다던데 딸들이 줄줄이 죽고 본부인까지 돌아가셨다지. 홍 판서는 손님들을 맞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의 경사입니다. 300년 가문의 대를 이은 아들의 돌잔치니까요. 마당은 잔치상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설매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곧 이 모든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넷째 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모두 죽었고 자신도 곧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설매가 넷째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넷째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매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돌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가득했고 손님들은 홍 판서를 축하했습니다. 판서 어른, 300년 가문의 대를 잇게 되셨으니 경사로소이다. 홍 판서는 아들을 안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의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상 위에는 책, 붓, 돈, 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에 싼 무언가가 있었지요. 홍 판서가 아이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무엇을 잡든 좋다. 내가 이 가문을 이어갈 기둥이 되어라.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붉은 비단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건 무엇이오?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설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멸문당한 이씨 가문의 인장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홍 판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씨 가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설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본명은 이설화라고 합니다. 20년 전 판서 어른께서 멸문시킨 이 참판 댁의 외동딸이지요.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지바지가 원수 집안 딸이었다고? 홍 판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씨 집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설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판서 어른의 아들이 아닙니다. 백정 마을에서 저와 혼인을 약속한 남자의 아들이지요. 뭐라고? 홍 판서는 자신이 금지옥여 맡기던 아이가 천안 백정의 씨라는 사실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300년 가문이 핏줄도 아닌 자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천안 백정의 씨를 가문의 자손으로 키웠다고? 관가의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이설화라 했소? 이씨 가문은 영모로 멸문당했소. 그 집안 후손이라면. 설매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영모가 아니었습니다. 홍 판서께서 이씨 가문의 재산을 탐하여 모함한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문서에는 홍 판서와 관가 관리들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설화의 유모가 목숨 걸고 숨겨둔 증거였지요. 홍 판서는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설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죽음,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물에 빠진 딸, 환각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 불에 탄 홍참봉, 독에 죽은 본부인과 셋째 딸, 이 집안에 일어난 일들, 우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가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고서 하는 말이오? 설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인자다. 저 여자를 잡아라. 멈춰라.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조정의 근간을 흔드는 영모의 고변이다. 서슬퍼런 진실 앞에 감히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잡아야 할 사람은 설매가 아니라 홍 판서였기 때문입니다. 관가 관리는 홍 판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가 사실이라면 홍 판서 댁이야말로 영모를 꾸민 역적이오. 손님들이 홍 판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역적 편에 서고 싶지 않았지요. 홍 판서는 주저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300년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매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홍 판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관가의 관리가 명을 내렸습니다. 홍 판서를 잡아라. 영모의 증거가 명백하다. 족쇄 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포졸들이 홍 판서를 결박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억울하다. 저 여자가. 내 아들만큼은 가짜가 아니라고 해다오. 300년 가문이 백정혜 씨에게 무너졌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 문서가 너무나 명백했고 2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소. 우리는 몰랐소. 마을 유지들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역적의 잔치에 참석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했습니다. 넷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매 마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언니들이 한 짓이지. 설매가 넷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셨지요. 아씨께서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옆에서 보고 웃으셨지요. 언니들이 저를 때리고 물동이를 엎고 모욕할 때 말입니다. 넷째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보고만 있던 것도 죄입니다. 설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포졸들이 홍 판서를 끌고 갔습니다. 증거 문서를 압수하고 집안을 수색했지요. 홍 판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설매! 아니, 이설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미 다 이뤘잖아! 설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서 어른께서 제 가족에게 한 일을 똑같이 돌려드릴 때까지는요. 홍 판서는 절규하며 끌려갔습니다. 잔치상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돌잔치는 참극으로 끝났지요. 텅 빈 마당에는 주인 잃은 술잔이 엎질러져 있었고 식지 않은 음식 위로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넷째 딸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설매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홍 판서가 끌려간 뒤 넷째 딸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친척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역적의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넷째 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마저 무서웠습니다. 설매 마님이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지요. 사흘째 되는 날, 설매가 찾아왔습니다. 아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넷째 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설매는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을요. 선택이요? 설매가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이 밥을 드시고 내일 아침까지 살아계시면 관가로 가십시오. 아씨께서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셨으니 살 권리는 있습니다. 넷째 딸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설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드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씨께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딸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독이 들었을까?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먹어야 살 수도 있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설매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넷째 딸은 밤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치우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동이 틀 무렵 넷째 딸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언니들 옆에서 웃을 때 받을 벌인가. 밥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넷째 딸은 빈 그릇을 앞에 둔 채 입가에 밥알을 묻히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상도 독도 없습니다. 설매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드셨군요. 밥그릇엔 독이 없었으나 아씨의 마음속에 이미 독이 가득했음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빈 밥그릇이 그녀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넷째 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보고만 계셨어도 마음속으로는 함께 웃으셨지요. 그 죄가 아씨를 죽인 겁니다. 같은 날 관가에서는 홍 판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300년 축적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요. 홍 씨 가문의 사당도 허물어졌습니다.
역적의 조상을 모실 수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옥에 갇힌 홍 판서뿐이었습니다. 설매는 옥으로 향했습니다. 옥 창살 너머로 홍 판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옥 안은 어두웠습니다. 홍 판서는 더러운 집단 위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판서의 자리에 있던 자가 이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옥에 갇혀 있었지요. 창살 너머로 설매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홍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매의 얼굴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설화. 오랜만입니다. 판서 어른. 설매는 음식을 담은 그릇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홍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설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판서 어른께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20년 전이라니.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불타는 집 안에서 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요. 홍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매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 판서, 당신이 이 죄 없는 집안을 멸문시킨다면 하늘이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요. 홍 판서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너희 집안의 재산이 탐났고 관직을 지키려면. 그렇습니다. 판서 어른께서는 욕심 때문에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켰지요. 설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죽기 직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 언젠가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다. 홍 판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애기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유모와 함께 도망쳤고 백정마을에서 20년을 기다렸지요. 설매는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서 어른께서 가장 아끼던 그 아들 기억하십니까? 아니. 아들 얘기는 그만. 천안 백정의 씨였습니다. 판서 어른께서는 남의 자식을 가문의 자손으로 키운 것이지요. 홍 판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설매는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 판서가 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홍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판서 어른께서 제 아버지를 죽일 때 떨어뜨린 옷자락입니다. 유모께서 목숨 걸고 건져내셨지요. 홍 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증거로. 그렇습니다. 이것과 함께 당시 거래했던 관리들의 진술서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판서 어른의 죄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홍 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설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애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판서 어른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지요. 설매는 몸을 돌렸습니다. 내일 판서 어른께서는 처형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제 부모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홍 판서는 절규했지만 설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 밖으로 나온 설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사흘 후 처형일이 밝았습니다. 저자거리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역적 홍 판서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홍 판서가 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한때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결박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과 썩은 채소를 던졌습니다. 역적 놈. 백성의 재산을 훔친 도적. 저런 자가 판서 노릇을 했다니. 홍 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장 한쪽에는 설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관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역적 홍 판서는 20년 전 무고한 이 참판 일가를 모함하여 멸문시켰으며 그 재산을 착복하였다. 또한 영모의 증거를 은폐하고 관직을 사취하였으니 그 죄 극악무도하도다. 홍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지요. 집행하라. 칼이 내려왔습니다. 순간 홍 판서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300년 가문의 마지막 주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설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처형이 끝난 후 관가에서는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 씨 가문은 역적으로 규정한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고 무덤을 파헤쳐라. 후손은 3대까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다. 홍 씨 가문의 사당이 허물어졌고 조상의 위패가 불태워졌습니다. 3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지요. 홍 판서의 무덤도 파헤쳐졌습니다. 역적의 시신은 제대로 묻힐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 씨 집터를 피해 다녔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설매는 폐허가 된 홍 씨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무너진 담장과 잡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불어와 설매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설매는 품에서 20년 전 아버지의 옷자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아이를 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백정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는 20년을 함께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매의 긴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매는 백정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유모와 함께 처음 도착했던 그곳이었지요. 마을 입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인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복수를 준비했던 그 사람이었지요. 설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정인이 설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매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야.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세 사람은 조용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설매는 부모님의 가묘를 찾았습니다. 유모가 몰래 만들어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못한 초라한 무덤이었지요. 설매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왔습니다. 설매는 품에서 20년 전 아버지의 옷자락과 이씨 가문의 인장을 꺼냈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홍 씨 가문은 멸문되었고 홍 판서는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설매는 그것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타들어가는 비단 조각 사이로 검은 재가 나비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설매는 그 나비들이 부모님의 영혼이 되어 자유로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이제 딸은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내이자 아이의 어미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설매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정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정인이 물었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셋이서 평범하게 살자.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매는 백정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정인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개 부인은 어디 출신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고향이지요. 설매는 다시는 홍씨 가문이나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저 여인, 밤이면 가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던데. 아마 먼 곳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양이야. 설매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달빛 아래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등 뒤로 정인이 조용히 다가와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한때 피비린내 나는 칼날을 품었던 그녀의 품에는 이제 곤히 잠든 아이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설매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20년 동안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